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긴장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 아래 같은 고민은 없다. 모두의 고민 상담소 오픈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게시판에 많은 사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한 분을 모셔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임용된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신규 발령을 받았는데 창의적 재량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교육 진행을 맡게 되었어요. 학생 때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은 있지만 기억도 잘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고민 해결에 저희가 꼭 도움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특별히 사연자님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희대학교 교육학과 오지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먼저 짚어볼게요. 가장 처음 등장한 동화주의는 문화적 소수자들이 지배문화로 동화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한 사회 속에 상이한 여러 문화와 민족 집단을 지지하는 다문화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문화의 공존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여 문화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유 문화를 만들자는 상호 문화주의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문화 교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자들마다 다문화 교육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이 단순히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나 타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만으로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모든 학생들에게 이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제공하고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교육으로 넓게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다문화 교육 막연히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다문화 교육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이 교육적 수월성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교육은 소수계 학생들의 잠재력 낭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민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2020년 기준 다문화 학생이 14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빠르게 다민족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지구적 협력을 위해서는 이 문화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다문화 교육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번 사연자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요.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질까요?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체성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실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러면 제임스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 접근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뱅크스는요,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서 이 민족과 문화 집단만을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문화 교육은 개별 문화의 특징 파악부터 교육과정 재구성, 나아가 이 학교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 다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뱅크스는 4단계 다문화 교육 접근법을 통해 이 타문화에 대한 지식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반성적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연자님과 함께 한국의 다문화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연자님, 앞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있나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시각으로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그중 어떤 시각을 표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네, 교육부의 최초 대책인 2006년에는 다문화주의를 명시적으로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었던 다문화 교육의 성격은 동화주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교육부 대책이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최근 대책인 2021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거의 모든 내용이 이주 배경 학생 대상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연자님, 이렇게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소수자를 다수가 흡수하기에 급급한 사회 적응 교육으로 전락해버린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2006년처럼 다문화주의를 철학적 기반으로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뭔가 질문하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아까 다문화주의 외에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다문화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들의 소극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반면 상호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 집단끼리 소통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 이 교육을 택하는 사회의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이민자들이 주로 집단이 된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이 다문화 교육을 주로 실시하지만 원래 살던 지배 민족들이 수립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상호문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해봤을 땐 어떤 교육이 더 적절할까요? 이 다문화와 관련해 우리 교육 현장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주 배경 학생을 함부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 유럽과 닮았을 뿐더러 1960년대 말부터 40년 이상 단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했죠. 따라서 문화 간 교류를 통해 이 보편적 가치를 재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호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호문화 교육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낯설죠? 그럼 이를 적용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설명드릴게요. 이 선입견 해소를 위한 상호문화 교육의 교수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의 장소입니다. 기억의 장소는 이 사회와 개인이 관련된 정체성의 발달에 연관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교수법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 장소를 찾고 그 안에서 공통의 역사에 대해 논쟁하도록 합니다. 이때 예시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전쟁 혹은 저항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 자체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중공군의 침략, 미국과 유엔의 참전과 같은 사실적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국인에게는 인해전술에서 보듯이 북과 꽹가리를 들고 이 총을 맞으면서 나아간 장소일 테고요. 또 미국인에게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낯선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한 장소였을 겁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장소에서 다양한 민족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도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 좋은 교수법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문화 교육이 더 적합하다면 왜 우리나라는 초반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고 지금도 다문화주의란 용어를 쓸까요? 날카로운 질문인데 해방 후 한국이 미국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다문화 교육을 주로 강조하다 보니 이 상대적으로 상호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상호문화 교육으로 불러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 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선 다문화 교육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그 용어는 유지하되 이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을 더욱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의 또 다른 한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한 초등학교의 다문화 연간 지도 계획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 초등학교는 다른 나라의 의상, 음식, 문화유산 등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다문화 교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의 목표는 다양성 인식을 위한 타문화 이해와 편견 해소 및 인식의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들은 타문화 이해만을 강조합니다.
사연자님은 왜 다문화 교육 교사들이 이런 타국 문화 요소 학습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평소 무관심했던 타국의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길러질 것이라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요소에만 초점을 두는 다문화 교육은 이 인식의 전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교사가 다양한 외국의 문화 요소 정보를 소개하면 학생은 그저 관람객 모드로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다문화 교육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교수님께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식의 전환을 주 목표로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식의 전환, 어떠한 부분에 우리 사연자님께서 집중하시면 좋을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큰 가이드라인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이 사연자님께서 이 학생들의 배경과 가치관을 파악한 후 좀 유연하게 변화시키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수업이 목표로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군요.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등한 인권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이 전제되어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올바른 정체성 형성입니다. 긍정적 자아에 대한 개념을 기르고 나의 정체성 형성을 통해 나의 문화와 타 문화의 다름을 보다 쉽게 비교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영역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여러 문화를 겉핥기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이 잘못된 편견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협동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이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도 타문화 이해와 관련된 수업을 기획 중이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일단 단순한 체험 위주의 다문화 교육이 문제라는 건 이해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말로 인식의 전환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쉬운데 이게 또 막상 수업을 기획하시는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게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좀 어린 시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제 동화 신데렐라의 주제는 이제 모든 세계에서 동일하지만 이 신데렐라의 생김새나 입는 옷 그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이 신데렐라의 여러 문화판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이를 비교하며 각각의 버전의 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직접 분석함으로써 이 신데렐라 모티브에 나타난 문화적 영향을 이해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유리구두가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신발을 신을 수도 있는 거겠군요. 우리나라만 해도 콩쥐 팥쥐의 콩쥐처럼 꽃신을 신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신발이 다양하게 나오죠. 이 신발뿐만 아니라 신데렐라의 옷이나 얼굴도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위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혹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진행된 다문화 교육 중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단순한 체험 위주의 다문화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공존과 화합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사례로 이 광주 동훈 초등학교의 하모니 다문화 교육에서는 이 우리 모두가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유연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또 게다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등장하는 차별, 편견, 문화 같은 내용들을 다루며 교과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핵심 역량이 모두 신장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별히 우수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활동에서는 교과 교육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를, 다문화 교육의 핵심 역량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네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연자님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사는 항상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이 다문화 교육에 관한 수업 지식이 부족하여 다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잘못된 다문화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일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다문화 교육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자님께서 수업을 기획하시거나 그러다가 이제 막막할 때 다문화 교육 포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부터 시청각 자료 그리고 다문화 교육 우수 사례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고민 상담소 벌써 이번 주 상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사연자분 그리고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길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 많은 사연 신청 부탁드려요.